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제수학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경제수학을 지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그 학습 자료를 이렇게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이외에는 특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학습 자료가 없었습니다. 매우 안타까웠지요. 처음 개설된 융합 교과목이라서 교사나 학생 모두에게 힘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방법은 알기 쉬운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지요. 세상은 끝이 없이 이렇게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면서 새로운 융합 교과목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낯설은 융합 교과목의 탄생은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경제수학 교재를 만들어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와 학습에서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서 구성해 봤습니다. 경제 수학뿐만 아니라 사회탐구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에게 많은 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 이름은 고등학교 경제 수학 강의 노트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동영상 강의를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합니다. 강의 교재는 제가 만든 강의 노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알제다 알기 쉽고 재미있게 다가가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알제다를 이렇게 검색어로 치시면 제 채널에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유튜브 계정을 바꾸면서 실수로 모든 자료가 날아갔습니다. 받으시 동영상 자료만 이렇게 건진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구독해서 시청하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무척 안타깝네요. 자, 오늘 첫 강의는 경제수학이란 무엇일까?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그리고 이 문화생활 등과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생활하지요. 이런 관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의 그 욕구와 밀접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화폐를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집, 자동차, 핸드폰 등 그 일반적인 그 상품을 재화라고 합니다. 서비스 역시 우리가 이 화폐를 지불하고 대가를 받는, 예를 들어서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운송 서비스, 통신 서비스, 또는 각종 그 문화 행사 등을 통틀어서 서비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학은 이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 재화와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제 이론을 전개하는 학문이 이 경제학이다.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재화와 서비스는 뭐 본인이 필요한 만큼 혼자서 생산할 수는 없지요. 여러 사람들이 이 분업과 협업을 해서 생산하고 이를 분배하고 소비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경제 활동의 주체는 누구일까? 우선 첫 번째, 가게입니다. 이 가게는 주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죠. 가게라고 하는 이 소비 집단은 효용, 만족도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효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소비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양질의 재화나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생산하고 판매하려 합니다. 가게와 기업은 이렇게 시장에서 대립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는 소비와 생산 이 모두에 관여를 하죠. 또 소비와 생산이 어느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관여하면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경제 주체가 바로 정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경제 주체인 가게, 기업, 정부의 이 경제 활동의 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의 문제점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자원의 부족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 생산해낼 수 없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희소성이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이로 인해요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도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욕구에 비해서 이 턱없이 이 부족한 이 재화와 서비스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경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이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탄생한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다. 그래서 경제학은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경제학이 이러한 경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도구로 사용할까? 그 도구는 합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은 수학을 도구로 활용하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이 도구를 경제수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때요? 경제학과 경제수학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되는 이 고등학교 이 경제수학. 이 고등학교 이 경제수학은 이 고등학교 이 수학, 즉 우리가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그리고 3학년에서 주로 배우는 이 미적분학, 이 수학의 이 고등학교 수학의 모든 내용이 이 고등학교 이 경제, 기초 경제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기초 경제학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문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문제의 구성이 융합적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그동안 학습했던 이런 그 수학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 기초 경제학의 이 경제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융합 교과목의 그 문제 구성이 교사와 학생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의 학습 목표는 경제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 현상의 수학적 접근 방법과 수학적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이 고등학교 경제 수학의 학습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응용 학문은 수학을 도구로 사용하죠. 경제학도 수학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를 우리는 경제수학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수학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고등학교 경제수학의 구성과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